Okay, did you have a nice break? 자, 여러분이 쉬면서 CD를 듣고 어휘를 사용해서 문단별로 요약해 놓은 것을 한번 리뷰해 보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주몽입니다. 그죠? 고구려 시조인데요. 마지막으로 CD를 들으면서 다음 어휘를 사용해서 문단별로 요약한 마지막 리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answer를 주지 않고 여러분이 CD를 듣고 한번 요약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셨나요? Okay, go.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몽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와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활을 쏘면 백발백중 맞추는 주몽이라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고구려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몽, 주어입니다. 그죠? 주몽을 시기하는 사람이 말했죠. 괴로움을 당하고 형들한테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마침내 부여를 탈출해서 줄본으로 가서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서 요약해 보시겠습니까?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몽을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몽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주몽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고구려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었나요? 다 함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몽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주몽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고구려를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몽 이야기를 통해서 문형 표현 익히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뭐뭐고해서. 뭐뭐고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 이유를 하나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보시겠습니다. 1번 비도 집에만 있었어요. 어떻게요? 비도 오고 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뭐 비도 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도 있었겠지만 왜 외출 안 했어요? 그냥 비도 오고 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뭐뭐고 해서. 자, 그 다음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들도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어떻게요? 자, 집에서 담배 피우면 집안 식구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 건강에 나쁘겠죠. 왜 담배를 끊으셨어요? 아이들도 있고 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싫어하고 건강에도 안 좋고 겸사겸사 담배를 끊었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장이 값도 어떻게 해서 자주 이용해요. 어떻게 해요? 자, 백화점이나 마트에 비해서 재래시장, 일반 시장이 가격이 더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이 값도 싸고 해서 시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4번.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 한국말을 배워요.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어떻게 해서 배워요?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고 해서 한국말을 배워요. 그렇죠. 이 남학생은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말을 배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때문에 한국말을 배울 수 있었군요. 라고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아이의 아빠가 하늘나라 왕자라는 말도 어떻게 해서요? 유아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유아 부인이 어떻게 아버지가 물의 신 하백이었는데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임신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금화왕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왜 울고 있냐고 하니까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유아 부인이 임신한 아기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말을 듣고 금화왕이 유아 부인을 자기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죠? 왜요? 아이의 아빠가 하늘나라 왕자라는 말도 듣고 해서 유아 부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금화왕이 마음에 든 것은 하백의 신의 딸 그리고 아기가 하늘나라 왕자라는 말을 듣고 그 이유로 해서 유아 부인을 자기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1번부터 한번 듣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비도 오고 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2번. 아이들도 있고 해서 담배를 끊었어요. 3번. 시장이 값도 싸고 해서 자주 이용해요. 4번. 여자친구가 한국 사람이고 해서 한국말을 배워요. 5번. 아이의 아빠가 하늘나라 왕자라는 말도 듣고 해서 유아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다 잘할 수 있었죠? 자, 다음에 문형과 표현을 익히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뭐뭐으는가 어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높여서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공중이나 양반이나 이렇게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아랫사람일 때라도 반말을 하지 않고 높여서 물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보시겠습니다. 1번. 외국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어 라고 보통 하면 될 텐데요. 아랫사람에게 높여서 나이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 것은 외국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가 친정에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위는 사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얘를 갖춰야 될 상대죠. 그래서 장인, 어른이나 장모가 사위한테 외국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없는가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에게 올리는 높임말이 되겠습니다. 2번. 자네 사위한테 물어보지.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어? 라고 하지 않겠죠.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3번. 사돈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셔? 아니고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파? 아니고 아픈가? 또는 뭐뭐 하시게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농사일을 처음 해보니까 힘들지? 농사일을 처음 해보니까 힘들지 않지? 힘들지? 이렇게 하지만 농사일을 처음 해보니까 힘들지 않는가? 이렇게 아래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높여서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외국 생활에 불편한 것은 없는가? 2번. 자네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는가? 3번. 사돈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가? 4번. 자네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가? 5번. 농사일을 처음 해보니까 힘들지 않는가? 어려웠어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익숙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뭐을 뻔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할 뻔하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거의 가깝게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배에서 내릴 때 물에 어떻게 할 뻔했다? 물에 빠질 뻔했어요. 실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미끄러워서 물에 거의 빠질 뻔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2번. 날씨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비행기를 못 탔어요 하면 정말로 비행기를 못 탔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비행기는 탔지만 날씨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라고 뭐뭐 할 뻔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번. 그릇이 미끄러워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실은 떨어뜨리지 않았죠.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4번.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그렇죠. 다칠 뻔했어요. 사실은 다치지 않았죠. 그런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다는 거죠. 5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뻔했어요. 사실은 아이를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죠.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놀이공원에서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서 잃어버릴 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뭐 뻔했어요 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에 마주친 것을 표현할 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한번 잘 듣고 감정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1번. 배에서 내릴 때 물에 빠질 뻔했어요. 2번. 날씨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탈 뻔했어요.
3번. 그릇이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4번. 계단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칠 뻔했어요. 5번.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이번 과의 복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백발백중.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이야기였죠. 자, 1번. 사람이 알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2번. 여러분 나라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기억나세요? 주몽은 왜 고구려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크고 높은 성이라는 의미로 고구려라고 했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라에 담긴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일 여러분이 나라를 세운다면 그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또 그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제가 여러분의 과제로 내줄 거예요. 여러분이 과제 완성한 다음에 저한테 보내시면 여기서 선생님이 첨삭 지도를 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 2, 3번을 다 하고 나서 백발백중 주몽 이야기를 정리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체크포인트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자, 백발백중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다. 금화왕, 유아부인, 주몽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다 말할 수 있다. 상중하. 상, 아주 잘할 수 있다. 중간, 할 수 있겠다. 하, 나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 조금 부족할 것 같다. 자, 이번에는 백발백중에서 배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문법에 어떤 것들을 배웠죠?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이유 중에서 하나를 말할 때 뭐뭐하고 해서 이런 거 있었죠. 또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높여서 할 때 뭐뭐하는가 기억나세요? 자, 또는 어떤 상황이 거의 일어날 뻔했을 때 뭐뭐 할 뻔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발백중 주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최초의 나라 고조선, 그 다음에 주몽을 통해서 고구려가 세워졌죠. 그래서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주 잘 되었다. 나는 중간 정도다. 이해를 잘 못했다. 여러분이 체크리스트 작성하셔서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어땠어요? 백발백중, 주몽의 이야기, 감동적이었나요? 자, 오늘의 여기 시간들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집에서 과제를 하면서 정리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기뻤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한국의 문화나 역사 그런 이해를 통해서 또 박물관도 한번 여러분이 방문해 주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서 기뻤고요. 좋은 주말 보내고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